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명난청 완치 설명서입니다. 저자는 민예은, 출판사는 피톤 치드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민예은, 이비안 한의원 대표 원장으로 의사와 한의사가 찾는 한의사다. 한의사였던 아버지를 이어 환자들을 만나고 있다. 귀, 코, 얼굴에 나타난 난치성 질환을 집중 치료하고 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은 외부의 소리 자극 없이도 귀에서 삐 또는 윙 등과 같은 소리가 들리는 현상으로 객관적인 이명과 주관적인 이명이 있다. 객관적인 이명은 귀 주변 혈류 또는 근육 이상, 턱관절 이상 등의 원인으로 체성 소리이다. 주관적인 이명은 달팽이 간의 유모세포 혹은 귀 주변의 근육, 관절 등 청각기관 이상으로 청신 경로 내에서 소리가 나는 감각신경성 이명이다. 간단히 말해서 객관적인 이명은 타인도 들을 수 있지만 주관적인 이명은 환자 자신만 인지한다. 이명 환자의 대부분은 주관적인 이명을 겪는다. 자신은 분명히 소리를 듣는데 다른 사람에겐 들리지 않기에 이명 환자는 더 외롭고 힘들 수밖에 없다. 사실 이명에 대한 고통은 개인의 주관적인 느낌에 따라 다르고 삶에 끼치는 영향도 다르다. 어떤 이에게는 약간 성가신 정도지만 또 다른 이에게는 큰 불편과 고통을 주어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환자가 이명을 어떻게 느끼든지 간에 이명은 반드시 치료해야 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명을 방치하다가 일상이 무너진 다음에야 병원을 찾는다. 이명은 불편함을 적게 느낄 때 치료하는 것이 맞다. 이명은 청각세포가 손상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즉, 이명은 난청의 진행을 늦추거나 예방할 수 있도록 휴식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경고이다. 따라서 이명은 치료가 잘 되고 재발률도 낮은 초기에 치료해야 한다. 잠들기 전 5분 이상 이명이 계속된다면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43세인 고종수님은 일주일 중에 5일을 찾아와 고통을 호소했다. 40대 가장인 그는 이명 때문에 회사까지 그만둬야 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될 그로서는 암담할 수밖에 없었다. 미세 청력 검사. 이명도 검사를 해보니 고종수님은 3951Hz 전후로 주파수 영역대의 유모세포가 손상되어 있었다. 이명이 발병된 청각신경계를 검진하면 유모세포 중 일부가 손상을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모세포가 손상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청신경으로 전달되는 정보도 줄어든다. 이런 상황에서 비정상적인 신경 흥분 반응이 일어나 이명이 발생하는 것이다. 유모세포는 위치에 따라 주파수가 다르다. 어떤 유모세포는 낮은 소리를, 또 다른 유모세포는 높은 소리를 담당한다. 즉, 우리 뇌는 유모세포가 손상되어 특정 주파수대의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면 그 소리를 잘 듣기 위해 달팽이관에서 뇌까지 연결되는 신경 통로를 더욱 과민하게 만든다. 이 과정에서 이명이 생겨 실제 나지 않는 소리를 듣게 되고 작은 소리도 거슬리게 들리는 청각 과민증이 발병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명 치료의 첫 단추는 손상된 주파수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고해상도 미세 청력 검사를 해야 한다. 많은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해상도 청력 검사는 미세한 손상 구간을 감지하지 못한다.
저해상도 청력 검사를 통해 청력이 정상이라는 결과가 나왔어도 유모 세포에 손상이 있을 수가 있다. 그 결과 이명을 방치하게 된다. 실제로 저해상도 청력 검사로는 알 수 없었던 손상 구간이 고해상도의 미세 청력 검사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고해상도 미세 청력 검사를 통해 미세한 손상 구간을 찾아서 특정 주파수 구간에서 발생하는 이명의 스위치를 꺼주는 것이 이명치료의 출발점이다. 고정수님은 이명 발병이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자기는 왜 이렇게 심하냐고 물어보았다. 맥을 짚어보니 오랜 불면과 스트레스의 맥이 잡혔다. 정상맥은 일정한 리듬과 크기를 갖지만 병이 오래되면 맥은 모양과 크기가 불규칙하고 매우 작다. 정수님은 직장을 옮긴 뒤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며 수면 주기까지 불규칙해지면서 수면 리듬이 깨진 지 5년이 되었다고 했다. 결국 고정수님의 이명은 5년 전부터 시작된 것이다. 스트레스와 불면으로 이명이 나타나고 이명 소리로 인해 다시 스트레스를 받고 잠을 못 자는 악순환이 발생하면서 단 1년 만에 정수님의 일상이 흔들린 것이다. 잠을 잘 자도록 하는 치료가 우선이었다. 맥진 및 복진 검사와 적외선 체열 검사를 토대로 맞춤 한약을 처방하고 소리 재활 치료를 시작했다. 소리 재활 치료란 환자가 느끼는 이명 소리와 가장 유사한 주파수의 소리를 찾아 치료 소리를 제작하여 환자가 매일 1시간씩 듣게 하는 것이다. 소리 재활 치료는 파동의 에너지로 특정 유모 세포를 자극하여 재활 운동을 하게 한다. 이명은 좁게 이해하면 우리 뇌가 난청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알람이다. 더 넓게는 우리 몸 어딘가가 기능이 떨어지거나 병들고 있으니 적절한 치료를 하라고 우리 몸에 보내는 일종의 구조 신호이다. 이명을 귀의 질환으로만 여긴다면 치료 방법이 제한되고 치료가 어려워 환자가 헤매게 된다. 약해진 몸의 기능과 체력을 함께 회복시키고 끌어올려야 이명의 치료 결과가 좋아진다. 처음에는 밤에 잠깐, 낮에 잠깐 들리다 말던 이명이 점점 들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결국 일상이 되는 것은 이명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명치료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청각을 인지하는 청각신경노에 이명이 고착되기 전에 한의학적 치료 관점에서 접근하여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우리 삶 곳곳에 다양한 소음이 도사리고 있다. 물론 소리가 클수록 이명이 생길 확률이 높다. 하지만 반드시 큰 소리에만 손상을 입는 것은 아니다. 데시벨이 낮은 소음도 지속이 되면 소음형 이명이 생길 수가 있다. 사람마다 몸 상태, 청각기관의 예민함 정도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활 속에서 유모세포를 손상하는 원인을 파악하여 멀리하고 자극을 덜 받아야 한다. 귀가 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소음 노출 현장 근무자들의 이명 난청 발병은 근로자 개인의 주의와 노력만으로 예방하기 어렵다. 그렇게 관리자는 근로자에게 이명 난청과 같은 청력장애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소음을 줄이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다음은 이명의 대표적인 전조 증상입니다. 1. 귀에서 삐, 찍, 싸와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2. 주변 사람에게 자신과 같은 소리가 들리는지 자꾸 질문합니다. 3. 자꾸 조용한 곳이나 소리가 안 나는 곳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4. 언제부턴가 귀가 먹먹하고 귓속이 꽉 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5. TV 음향이나
음악을 의도적으로 크게 키워서 소음을 덮으려고 노력합니다. 6. 몸이 피로하고 잠을 자지 못할 때 귀에서 소리가 더 자주, 더 크게 들립니다. 7. 몸의 균형 감각이 나빠지면서 자꾸 비틀거리거나 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명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트레스와 큰 소음에 노출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특히 지하철이나 비행장 등 소음이 심한 곳에서 과도하게 이어폰을 사용하면 이명이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염분이 높은 음식, 탄산음료, 담배 등도 멀리 해야 합니다. 아울러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명이 발생했다면 음식물을 주의해야 합니다. 유제품, 커피, 코코아, 땅콩, 과일, 어류, 조개류, 이독성 약물, 세포 독성 약물, 술 등을 피하고 진통제 중 일보다 잦은 복용을 삼가해야 합니다. 해외 연구에서는 빨강, 파랑, 초록 등 여러 색 전구가 많이 달린 컬러 램프를 바라보면 이명이 완화된다거나 인간과 척추동물의 체내에서 자연 분비되는 옥시토신 호르몬이 이명을 소멸시키거나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직업 특성상 이어폰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50분마다 최소 10분 휴식합니다. 또한 수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소음을 차단하여 조용한 환경에서 숙면을 취합니다. 자는 동안의 TV 소리 또는 인터넷 동영상, 음악 등으로 귀를 피곤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업무상 이어폰을 꼭 사용해야 된다면 업무 외의 시간에는 가능한 한 이어폰 사용을 자제하고 특히 출퇴근 시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이어 플러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눈이 멀면 사물과 멀어지고 귀가 먹으면 사람과 멀어진다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난청은 고립과 외로움을 불러온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년의 삶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질환 중 하나가 바로 난청이다. 청력저하는 의사소통을 어렵게 하여 노인들을 사회로부터 단절시킨다. 잘 듣지 못하니 오해가 생기고 문제의 주범처럼 보이게 한다. 노인성 난청으로 가족, 친구 등 다양한 사회 집단에서 점점 멀어지게 된다. 소외감으로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노인성 난청은 인지기능 저하를 가속해 치매의 발병 위험을 높이게 된다. 난청이 우리 모두 가장 두려워하는 치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을 노화 과정의 일부로만 받아들여 방치 혹은 수용하기보다는 하나의 질환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할 필요가 있다. 노화성 난청의 진행을 막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50세 이후에는 매년 한 번씩 청력 검사를 받습니다. 2. 흡연과 간접 흡연, 음주를 피한다. 3.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대사성 질환을 잘 관리한다. 4.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을 치료한다. 5. TV나 라디오 청취 시간을 줄이고 시끄러운 소리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뒷목 근육의 긴장을 주기적으로 풀어주고 목과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한다. 작업 환경이나 근무 형태로 돌발성 난청이 생겼을 때 일을 그만두지 못한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귀마개 사용을 추천합니다. 소음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귀마개를 끼는 만큼 귀가 더 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길을 걸어 다닐 때는 귀마개 사용이 위험하니까 주의를 해야 합니다. 시간과 장소에 맞게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어폰을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1. 최대 볼륨으로 음악을 듣지 않도록 합니다. 60대 60 규칙을 따릅니다. 하루에 60분 이하로 최대 음량의 60%에서 음악을 듣습니다. 3. 스마트 볼륨 기능이 내장된 장치나 기기를 활용합니다. 4. 버스나 지하철, 쇼핑몰과 같은 시끄러운 곳에서도 볼륨을 높이지 않습니다. 5. 귀가 소음에서 회복되도록 15분에서 20분 정도 주기적으로 쉬어줍니다. 다음은 어지럼증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지럼증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먼저 귀의 문제로 발생하는 말초성 어지럼증으로 주로 회전성 어지럼증인 경우가 많이 있다. 회전성 어지럼증 환자들은 세상이 빙글빙글 돈다거나 눈앞이 빙빙 도는 느낌이 든다고 말한다. 또한 귀 문제로 발생하는 어지럼증인 만큼 이명 난청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고개를 돌린다거나 눕거나 일어나려고 할 때 심해지는 등 자세 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질환은 이석증과 메니에르이다. 둘째, 뇌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중추성 어지럼증이다. 중추성 어지럼증은 회전성보다 비회전성 어지럼증인 경우가 많이 있다. 이 경우에 환자들은 붕 떠 있거나 흔들리는 느낌, 자세의 불안감, 눈앞이 캄캄해지는 듯한 느낌 등을 주로 호소한다. 또한 뇌 속의 문제인 만큼 다른 신경학적인 이상 증상들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마비 증상, 팔다리의 감각이 둔해지거나 이상해지는 감각장애,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 어려워지는 언어장애, 음식을 삼키는 게 어려워지는 연화장애, 그리고 의식이 명료하지 않고 자꾸 잠이 들거나 흐릿해지는 의식장애, 눈앞에 물건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 등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중추성 어지럼증을 의심할 수가 있다. 따라서 만약 자세가 불안정하다거나 붕 떠 있는 듯한 느낌과 함께 발음이 어눌해진다거나 삼킬 때 사례가 걸리거나 팔다리에 힘이 빠진다면 상급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별한 원인 질환이 없는 생리적인 어지럼증은 대부분 휴식을 취하면 괜찮아진다. 어지럼증은 생활 습관과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평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과로와 스트레스를 주의한다면 예방에 도움이 된다. 또한 원인 질환이 없다 하더라도 자주 어지럼증을 느낀다면 한의학적인 진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어지럼증이 나타나면 증상과 신체의 변화를 잘 살펴봐야 한다. 어지럼증은 인체의 균형이 무너져서 오는 증상이며 응급부터 만성까지 다양한 질환에 의해 발병한다. 그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 이석증이다. 이석증은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은 심한 어지러움을 유발한다. 당연히 속도 울렁거리고 구토하기도 하며 눈이 돌아가는 안진도 생긴다. 고개를 돌리는 방향에 따라서 증상이 심해지기도 한다. 이석증으로 인해 생기는 어지럼증은 매우 극심해서 겪는 사람으로서는 혹시 뇌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한다. 이석증은 귀 문제로 오는 질환으로 직접적으로 생명을 위협하진 않지만 넘어지면서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그렇다면 이석증은 왜 생기는 것일까? 귀 깊은 곳에는 균형을 유지에 도움을 주는 이석이 있다. 칼슘 결정체인 이석이 원래 위치에서 떨어져 나와 회전을 담당하는
방골이관에 들어가게 되면 극심한 어지럼증이 발생하게 된다. 우리가 머리를 움직일 때 방골이관 내부로 들어간 이석이 돌아다니는 바람에 내 림프액의 비정상적인 흐름이 유발되기 때문이다. 이석이 떨어지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첫째, 교통사고처럼 강한 충격을 받아서 떨어져 나오는 경우이다. 둘째, 메니에르병이나 돌발성 난청과 같은 뇌의 질환으로 오는 경우이다. 셋째, 노화로 이석이 불완전하게 형성이 되어 골다공증처럼 이석의 결합력이 약해져서 떨어지는 경우이다. 나이가 들면서 귀로 가는 영양 공급, 혈액순환이 부족하게 되어 불량한 이석이 계속 만들어지고 이 불량한 이석은 제대로 붙어있지 못하여 자꾸 떨어지는 것이다. 이석증에 대한 연구를 보면 10대 이전에는 이석증이 거의 없다고 보고되고 있다. 어릴 때는 이석이 건강하고 제자리에 단단하게 잘 붙어있기 때문이다. 물론 전 연령대에서 이석증이 발생하지만 아무래도 이석은 노화로 생긴 질환이기 때문에 50대 이상 환자들이 많이 있다. 그 중에서도 갱년기 여성의 이석증 환자 비율이 높다. 갱년기를 기점으로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원래 이석증을 앓았던 경우에는 주기가 짧아져서 한 달에 몇 번, 심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어지러워서 기진맥진한 상태로 내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이석을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는 애플리 수기법을 쓰기도 한다. 애플리 수기법으로 이석이 제자리로 들어가게 되면 어지럼증이 즉시 사라지지만 이후에 잔여 어지럼이 남아 힘들어지기도 한다. 미세한 잔여 어지럼증은 기존의 약물 치료로는 잘 낫지 않는다. 만성적으로 이석증이 재발하게 되면 애플리 수기법으로도 치료 효과가 떨어지고 약을 먹어도 어지럼증이 억제되지 않는다. 근본적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이석증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이석을 건강한 모양으로 만들어서 제자리에 잘 붙어있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이석의 생성 단계부터 필요한 영양이 잘 공급되도록 몸을 회복시키는 치료가 필요하다. 부족한 기운을 채우는 한약과 때로는 공진단으로 체력을 끌어올리고 침과 약침으로 귀의 혈액순환을 돕고 영양을 공급해야 한다. 한의학에서는 담을 어지럼증이 생기는 중요한 원인으로 본다. 담은 인체 기혈이 순조롭게 운행되지 않아서 장부의 진액이 일정 부위에 몰려서 생긴 비정상적인 물질이다. 질병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반대로 담이 병을 일으키기도 한다. 환자들에게 이석증이 처음 발생했을 때 상황을 물어보면 대부분 신경 쓰는 일이 많거나 불면증에 시달린 직후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석증을 앓았다거나 앓고 있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 지켜야 할 것이 있다. 갑자기 자세를 바꾸거나 고개를 휙휙 돌리지 말아야 한다. 귀를 과도하게 후비거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이석증 환자들은 전정기관이 약해졌기 때문에 회전성 운동이나 과격한 운동, 그리고 빙글빙글 도는 놀이기구를 타는 것도 위험할 수가 있다. 요가나 운동을 할 때도 머리를 거꾸로 하는 자세는 피하는 것이 좋다. 이석증은 체력 싸움이다. 모든 질환이 그렇지만 특히 이석증은 잘 먹고 잘 쉬어야 한다. 어지럽다는 것은 내 몸이 힘들다는 것을 강하게 알리는 신호이다. 따라서 과로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피하며 몸을 아껴야 한다. 이명난청의 첫 번째 치료 가문은 불면치료이다.
수면 주기가 정상이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 호전 속도가 결정된다. 불면이 심한 환자는 어떤 좋은 약과 치료에도 병이 깊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잠이 부족하면 이명과 난청은 멈추지 않는다. 수면은 우리 삶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생명 활동이다. 그래서 때에 따라 먹는 것보다 잠이 건강에 더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한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감퇴할 뿐 아니라 육체적 기능도 저하된다. 수면 부족이나 불면증은 귀 건강에도 치명적이다. 만약 24시간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판단력은 흐려지고 청각신경노는 매우 과민해진다. 그리고 이틀 동안 잠을 자지 못하면 대부분 귀에서 삐 하는 소리를 듣게 된다. 수면 장애가 이명에 치명적인 이유는 첫째, 뇌를 과민하게 만들어 이명을 더 잘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져서 이명 소리도 점점 크게 들린다. 이명 소리가 신경 쓰일수록 이명이 더 많이 느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둘째, 호르몬이나 신경 전달 물질에 문제가 생긴다. 수면 시에 뇌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은 인체의 수면과 각성의 리듬, 일상적인 계절적 생체 리듬을 조절하며 자연적인 수면을 유도한다. 또한 항산화 및 면역을 자극한다. 그런데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멜라토닌 분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면 장애로 이어진다. 그렇게 되면 생체 리듬 균형에 문제가 생기고 면역력도 떨어져 이명난청이 더 심해지고 전신에 악영향을 끼친다. 불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잠들기 힘들다고 표현하는 인면장애와 잠에서 자주 깨는 유지장애이다. 불면증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생활 속 관리법은 가장 먼저 수면 위생을 지키는 것이다. 수면 위생이란 잠을 자기 위한 생활 습관이다. 수면 위생의 가장 기본은 정해진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다. 건강한 수면 사이클을 만들기 위해서는 낮잠을 자지 않아야 한다. 또한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자기 직전에 운동을 하면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가 있다. 침실에서는 스마트폰, TV, 컴퓨터와 같은 전자기기 사용을 줄여야 한다. 공복 상태에서 자는 것도 중요하다. 카페인 음료와 음주를 피하고 적어도 잠자기 4시간 전에는 먹지 않아야 한다. 만약 수면 사이클이 쉽게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강제로 만드는 방법도 있다. 바로 수면 제한 요법이다. 수면 제한 요법은 불면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수면량을 채우겠다는 목적으로 침대에서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보내는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잠자리에 누워있는 시간을 최소화함으로써 불안을 줄이고 수면 욕구를 최대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수면 제한 요법은 졸릴 때까지 잠자리에 눕지 않는 것이다. 이때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독서나 명상을 하며 버티는 것이다. 그러나 수면 제한 요법을 했다고 해서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수면 사이클이 더 나빠진다. 몇 시에 잠들었는지 간에 기상시간은 지켜야 한다. 수면 제한 요법으로 정상적인 수면 욕구가 채워지면 수면 리듬이 개선된다. 스트레스가 이명을 일으키는 이유 중 하나는 상열감이다. 인체가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체온의 항원성이 무너지면서 열이 머리와 얼굴에 집중된다. 이때 열이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로 인해 청각기관의 압력이 높아지고 염증이 생겨
뇌의 세포에 손상을 가져온다. 따라서 머리로 뜨거운 열감이 치밀어 오르면 이명이 발생할 확률이 커진다. 불안을 포함한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자 강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명난청을 예방하고 치료 효과를 좋게 하려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명상 등의 심신안정요법을 생활화하고 스트레스 상황과 환경을 피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이명난청 환자들 중에는 교대 근무자들이 많이 있다. 과로와 불규칙적인 생활은 불면, 스트레스 못지않게 이명난청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그렇다고 직업을 바꾸기는 쉽지가 않다. 대신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시간을 지키고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휴식 시간과 운동 시간, 그리고 일정한 수면 시간을 정해놓고 실천해야 한다. 특히 수면 시간에 암막 커튼을 치고 소음 차단, 스마트폰 등 기기 사용을 멀리하는 등 수면 활동을 잘 관리한다면 이명난청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귀와 코는 기능적 구조적으로도 연결되어 있다. 비염 환자 중에 이명난청 이관장애 환자가 많이 있다. 이관의 한쪽 끝은 코와 연결되어 있는데 오랜 비염으로 코로 숨을 쉬지 못하고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이관의 점막이 손상이 된다. 이관이 열렸다 닫히는 일은 자율신경에 의해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데 이 동작이 느려지면 귀에 먹먹함 증상이 생긴다. 즉, 이관이 건강하지 않으면 이명과 난청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코 건강을 위해서 생활 환경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코는 고온 다습함을 좋아합니다. 코 점막을 항상 촉촉하게, 온도는 조금 높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내 온도는 20도에서 22도, 습도는 50에서 60%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습도를 맞출 때 가습기는 가열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습도에 맞춰 스스로 부무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제품도 좋습니다. 비염 환자는 먼지에 취약하므로 최소 하루에 한 번 이상 환기를 해줘야 합니다. 또한 미세먼지나 꽃가루가 많은 날은 공기청정기를 더욱 신경 써서 사용해야 합니다. 침구류, 카펫, 커튼, 인형 등 천 소재는 자주 세탁을 하고 먼지가 앉기 쉬운 가구나 책상 등도 자주 닦아줘야 합니다. 비염을 치료할 때 피해야 되는 5가지. 1. 술을 마시면 코 속 점막이 충혈되고 붓습니다. 술을 마신 날 코골이가 심해지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점막은 세포 하나가 10배에서 200배까지 부풀 수가 있습니다. 2. 담배. 담배 연기는 암 유발 물질로 코 점막과 호흡기 점막을 상하게 합니다. 3. 미세먼지. 미세먼지가 코 점막을 통과하면 호흡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열이나 바람, 히터의 뜨거운 열기나 에어컨 바람을 얼굴로 직접 쐬지 않아야 합니다. 5. 당뇨 함량이 높거나 인스턴트 식품은 몸에 염증반을 일으킵니다. 또 이런 음식들은 위장에도 자극을 주어 점막을 예민하게 만들고 소화의 에너지를 더 소모하며 인체 회복력을 저하시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명난청 완치 설명서입니다. 저자는 민예은,
출판사는 피톤 치드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민예은, 이비안 한의원 대표 원장으로 의사와 한의사가 찾는 한의사다. 한의사였던 아버지를 이어 환자들을 만나고 있다. 귀, 코, 얼굴에 나타난 난치성 질환을 집중 치료하고 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은 외부의 소리 자극 없이도 귀에서 삐 또는 윙 등과 같은 소리가 들리는 현상으로 객관적인 이명과 주관적인 이명이 있다. 객관적인 이명은 귀 주변 혈류 또는 근육 이상, 턱관절 이상 등의 원인으로 체성 소리이다. 주관적인 이명은 달팽이 간의 유모세포 혹은 귀 주변의 근육, 관절 등 청각기관 이상으로 청신 경로 내에서 소리가 나는 감각신경성 이명이다. 간단히 말해서 객관적인 이명은 타인도 들을 수 있지만 주관적인 이명은 환자 자신만 인지한다. 이명 환자의 대부분은 주관적인 이명을 겪는다. 자신은 분명히 소리를 듣는데 다른 사람에겐 들리지 않기에 이명 환자는 더 외롭고 힘들 수밖에 없다. 사실 이명에 대한 고통은 개인의 주관적인 느낌에 따라 다르고 삶에 끼치는 영향도 다르다. 어떤 이에게는 약간 성가신 정도지만 또 다른 이에게는 큰 불편과 고통을 주어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환자가 이명을 어떻게 느끼든지 간에 이명은 반드시 치료해야 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명을 방치하다가 일상이 무너진 다음에야 병원을 찾는다. 이명은 불편함을 적게 느낄 때 치료하는 것이 맞다. 이명은 청각세포가 손상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즉, 이명은 난청의 진행을 늦추거나 예방할 수 있도록 휴식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경고이다. 따라서 이명은 치료가 잘 되고 재발률도 낮은 초기에 치료해야 한다. 잠들기 전 5분 이상 이명이 계속된다면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43세인 고종수님은 일주일 중에 5일을 찾아와 고통을 호소했다. 40대 가장인 그는 이명 때문에 회사까지 그만둬야 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될 그로서는 암담할 수밖에 없었다. 미세 청력 검사. 이명도 검사를 해보니 고종수님은 3951Hz 전후로 주파수 영역대의 유모세포가 손상되어 있었다. 이명이 발병된 청각신경계를 검진하면 유모세포 중 일부가 손상을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모세포가 손상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청신경으로 전달되는 정보도 줄어든다. 이런 상황에서 비정상적인 신경 흥분 반응이 일어나 이명이 발생하는 것이다. 유모세포는 위치에 따라 주파수가 다르다. 어떤 유모세포는 낮은 소리를, 또 다른 유모세포는 높은 소리를 담당한다. 즉, 우리 뇌는 유모세포가 손상되어 특정 주파수대의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면 그 소리를 잘 듣기 위해 달팽이관에서 뇌까지 연결되는 신경 통로를 더욱 과민하게 만든다. 이 과정에서 이명이 생겨 실제 나지 않는 소리를 듣게 되고 작은 소리도 거슬리게 들리는 청각 과민증이 발병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명 치료의 첫 단추는 손상된 주파수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고해상도 미세 청력 검사를 해야 한다. 많은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해상도 청력 검사는 미세한 손상 구간을 감지하지 못한다. 저해상도 청력 검사를 통해 청력이 정상이라는 결과가 나왔어도 유모 세포에 손상이 있을 수가 있다.
그 결과 이명을 방치하게 된다. 실제로 저해상도 청력검사로는 알 수 없었던 손상 구간이 고해상도의 미세 청력검사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고해상도 미세 청력검사를 통해 미세한 손상 구간을 찾아서 특정 주파수 구간에서 발생하는 이명의 스위치를 꺼주는 것이 이명치료의 출발점이다. 고정수님은 이명 발병이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자기는 왜 이렇게 심하냐고 물어보았다. 맥을 짚어보니 오랜 불면과 스트레스의 맥이 잡혔다. 정상맥은 일정한 리듬과 크기를 갖지만 병이 오래되면 맥은 모양과 크기가 불규칙하고 매우 작다. 정수님은 직장을 옮긴 뒤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며 수면 주기까지 불규칙해지면서 수면 리듬이 깨진 지 5년이 되었다고 했다. 결국 고정수님의 이명은 5년 전부터 시작된 것이다. 스트레스와 불면으로 이명이 나타나고 이명 소리로 인해 다시 스트레스를 받고 잠을 못 자는 악순환이 발생하면서 단 1년 만에 정수님의 일상이 흔들린 것이다. 잠을 잘 자도록 하는 치료가 우선이었다. 맥진 및 복진 검사와 적외선 체열 검사를 토대로 맞춤 한약을 처방하고 소리 재활 치료를 시작했다. 소리 재활 치료란 환자가 느끼는 이명 소리와 가장 유사한 주파수의 소리를 찾아 치료 소리를 제작하여 환자가 매일 1시간씩 듣게 하는 것이다. 소리 재활 치료는 파동의 에너지로 특정 유모 세포를 자극하여 재활 운동을 하게 한다. 이명은 좁게 이해하면 우리 뇌가 난청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알람이다. 더 넓게는 우리 몸 어딘가가 기능이 떨어지거나 병들고 있으니 적절한 치료를 하라고 우리 몸이 보내는 일종의 구조 신호이다. 이명을 귀의 질환으로만 여긴다면 치료 방법이 제한되고 치료가 어려워 환자가 헤매게 된다. 약해진 몸의 기능과 체력을 함께 회복시키고 끌어올려야 이명의 치료 결과가 좋아진다. 처음에는 밤에 잠깐, 낮에 잠깐 들리다 말던 이명이 점점 들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결국 일상이 되는 것은 이명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명 치료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청각을 인지하는 청각 신경노에 이명이 고착되기 전에 한의학적 치료 관점에서 접근하여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우리 삶 곳곳에 다양한 소음이 도사리고 있다. 물론 소리가 클수록 이명이 생길 확률이 높다. 하지만 반드시 큰 소리에만 손상을 입는 것은 아니다. 데시벨이 낮은 소음도 지속이 되면 소음형 이명이 생길 수가 있다. 사람마다 몸 상태, 청각기관의 예민함 정도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활 속에서 유모세포를 손상하는 원인을 파악하여 멀리하고 자극을 덜 받아야 한다. 귀가 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소음 노출 현장 근무자들의 이명 난청 발병은 근로자 개인의 주의와 노력만으로 예방하기 어렵다. 그렇게 관리자는 근로자에게 이명 난청과 같은 청력장애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소음을 줄이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다음은 이명의 대표적인 전조 증상입니다. 1. 귀에서 삐, 찍, 싸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2. 주변 사람에게 자신과 같은 소리가 들리는지 자꾸 질문합니다. 3. 자꾸 조용한 곳이나 소리가 안 나는 곳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4. 언제부턴가 귀가 먹먹하고 귓속이 꽉 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5. TV 음향이나 음악을 의도적으로 크게 키워서 소음을 덮으려고 노력합니다. 6. 몸이 피로하고 잠을 자지 못할 때
귀에서 소리가 더 자주, 더 크게 들립니다. 7. 몸의 균형 감각이 나빠지면서 자꾸 비틀거리거나 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명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트레스와 큰 소음에 노출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특히 지하철이나 비행장 등 소음이 심한 곳에서 과도하게 이어폰을 사용하면 이명이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염분이 높은 음식, 탄산음료, 담배 등도 멀리 해야 합니다. 아울러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명이 발생했다면 음식물을 주의해야 합니다. 유제품, 커피, 코코아, 땅콩, 과일, 어류, 조개류, 이독성 약물, 세포독성 약물, 술 등을 피하고 진통제 중 일보다 잦은 복용을 삼가해야 합니다. 해외 연구에서는 빨강, 파랑, 초록 등 여러 색 전구가 많이 달린 컬러 램프를 바라보면 이명이 완화된다거나 인간과 척추동물의 체내에서 자연 분비되는 옥시토신 호르몬이 이명을 소멸시키거나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직업 특성상 이어폰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50분마다 최소 10분 휴식합니다. 또한 수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소음을 차단하여 조용한 환경에서 숙면을 취합니다. 자는 동안의 TV 소리 또는 인터넷 동영상, 음악 등으로 귀를 피곤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업무상 이어폰을 꼭 사용해야 된다면 업무 외의 시간에는 가능한 한 이어폰 사용을 자제하고 특히 출퇴근 시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이어 플러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눈이 멀면 사물과 멀어지고 귀가 먹으면 사람과 멀어진다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난청은 고립과 외로움을 불러온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년의 삶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질환 중 하나가 바로 난청이다. 청력저하는 의사소통을 어렵게 하여 노인들을 사회로부터 단절시킨다. 잘 듣지 못하니 오해가 생기고 문제의 주범처럼 보이게 한다. 노인성 난청으로 가족, 친구 등 다양한 사회 집단에서 점점 멀어지게 된다. 소외감으로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노인성 난청은 인지기능 저하를 가속해 치매의 발병 위험을 높이게 된다. 난청이 우리 모두 가장 두려워하는 치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을 노화 과정의 일부로만 받아들여 방치 혹은 수용하기보다는 하나의 질환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할 필요가 있다. 노화성 난청의 진행을 막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50세 이후에는 매년 한 번씩 청력 검사를 받습니다. 2. 흡연과 간접 흡연, 음주를 피한다. 3.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대사성 질환을 잘 관리한다. 4.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을 치료한다. 5. TV나 라디오 청취 시간을 줄이고 시끄러운 소리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뒷목 근육의 긴장을 주기적으로 풀어주고 목과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한다. 작업 환경이나 근무 형태로 돌발성 난청이 생겼을 때 일을 그만두지 못한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귀마개 사용을 추천합니다. 소음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귀마개를 끼는 만큼 귀가 더 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길을 걸어 다닐 때는 귀마개 사용이 위험하니까 주의를 해야 합니다. 시간과 장소에 맞게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어폰을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1. 최대 볼륨으로 음악을 듣지 않도록 합니다.
60대 60 규칙을 따릅니다. 하루에 60분 이하로 최대 음량의 60%에서 음악을 듣습니다. 3. 스마트 볼륨 기능이 내장된 장치나 기기를 활용합니다. 4. 버스나 지하철, 쇼핑몰과 같은 시끄러운 곳에서도 볼륨을 높이지 않습니다. 5. 귀가 소음에서 회복되도록 15분에서 20분 정도 주기적으로 쉬어줍니다. 다음은 어지럼증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지럼증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먼저 귀의 문제로 발생하는 말초성 어지럼증으로 주로 회전성 어지럼증인 경우가 많이 있다. 회전성 어지럼증 환자들은 세상이 빙글빙글 돈다거나 눈앞이 빙빙 도는 느낌이 든다고 말한다. 또한 귀 문제로 발생하는 어지럼증인 만큼 이명 난청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고개를 돌린다거나 눕거나 일어나려고 할 때 심해지는 등 자세 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질환은 이석증과 메니에르이다. 둘째, 뇌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중추성 어지럼증이다. 중추성 어지럼증은 회전성보다 비회전성 어지럼증인 경우가 많이 있다. 이 경우에 환자들은 붕 떠 있거나 흔들리는 느낌, 자세의 불안감, 눈앞이 캄캄해지는 듯한 느낌 등을 주로 호소한다. 또한 뇌 속의 문제인 만큼 다른 신경학적인 이상 증상들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마비 증상, 팔다리의 감각이 둔해지거나 이상해지는 감각장애,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 어려워지는 언어장애, 음식을 삼키는 게 어려워지는 연화장애, 그리고 의식이 명료하지 않고 자꾸 잠이 들거나 흐릿해지는 의식장애, 눈앞에 물건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 등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중추성 어지럼증을 의심할 수가 있다. 따라서 만약 자세가 불안정하다거나 붕 떠 있는 듯한 느낌과 함께 발음이 어눌해진다거나 삼킬 때 사례가 걸리거나 팔다리에 힘이 빠진다면 상급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별한 원인 질환이 없는 생리적인 어지럼증은 대부분 휴식을 취하면 괜찮아진다. 어지럼증은 생활 습관과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평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과로와 스트레스를 주의한다면 예방에 도움이 된다. 또한 원인 질환이 없다 하더라도 자주 어지럼증을 느낀다면 한의학적인 진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어지럼증이 나타나면 증상과 신체의 변화를 잘 살펴봐야 한다. 어지럼증은 인체의 균형이 무너져서 오는 증상이며 응급부터 만성까지 다양한 질환에 의해 발병한다. 그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 이석증이다. 이석증은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은 심한 어지러움을 유발한다. 당연히 속도 울렁거리고 구토하기도 하며 눈이 돌아가는 안진도 생긴다. 고개를 돌리는 방향에 따라서 증상이 심해지기도 한다. 이석증으로 인해 생기는 어지럼증은 매우 극심해서 겪는 사람으로서는 혹시 뇌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한다. 이석증은 귀 문제로 오는 질환으로 직접적으로 생명을 위협하진 않지만 넘어지면서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그렇다면 이석증은 왜 생기는 것일까? 귀 깊은 곳에는 균형을 유지에 도움을 주는 이석이 있다. 칼슘 결정체인 이석이 원래 위치에서 떨어져 나와 회전을 담당하는 방골이관에 들어가게 되면 극심한 어지럼증이 발생하게 된다. 우리가 머리를 움직일 때 방골이관 내부로 들어간
이석이 돌아다니는 바람에 내 림프에게 비정상적인 흐름이 유발되기 때문이다. 이석이 떨어지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첫째, 교통사고처럼 강한 충격을 받아서 떨어져 나오는 경우이다. 둘째, 메니에르병이나 돌발성 난청과 같은 뇌의 질환으로 오는 경우이다. 셋째, 노화로 이석이 불완전하게 형성이 되어 골다공증처럼 이석의 결합력이 약해져서 떨어지는 경우이다. 나이가 들면서 귀로 가는 영양 공급, 혈액순환이 부족하게 되어 불량한 이석이 계속 만들어지고 이 불량한 이석은 제대로 붙어있지 못하여 자꾸 떨어지는 것이다. 이석증에 대한 연구를 보면 10대 이전에는 이석증이 거의 없다고 보고되고 있다. 어릴 때는 이석이 건강하고 제자리에 단단하게 잘 붙어있기 때문이다. 물론 전 연령대에서 이석증이 발생하지만 아무래도 이석은 노화로 생긴 질환이기 때문에 50대 이상 환자들이 많이 있다. 그 중에서도 갱년기 여성의 이석증 환자 비율이 높다. 갱년기를 기점으로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원래 이석증을 앓았던 경우에는 주기가 짧아져서 한 달에 몇 번, 심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어지러워서 기진맥진한 상태로 내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이석을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 애플리 수기법을 쓰기도 한다. 애플리 수기법으로 이석이 제자리로 들어가게 되면 어지럼증이 즉시 사라지지만 이후에 잔여 어지럼이 남아 힘들어지기도 한다. 미세한 잔여 어지럼증은 기존의 약물 치료로는 잘 낫지 않는다. 만성적으로 이석증이 재발하게 되면 애플리 수기법으로도 치료 효과가 떨어지고 약을 먹어도 어지럼증이 억제되지 않는다. 근본적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이석증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이석을 건강한 모양으로 만들어서 제자리에 잘 붙어있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이석의 생성 단계부터 필요한 영양이 잘 공급되도록 몸을 회복시키는 치료가 필요하다. 부족한 기운을 채우는 한약과 때로는 공진단으로 체력을 끌어올리고 침과 약침으로 귀의 혈액순환을 돕고 영양을 공급해야 한다. 한의학에서는 담을 어지럼증이 생기는 중요한 원인으로 본다. 담은 인체 기혈이 순조롭게 운행되지 않아서 장부의 진액이 일정 부위에 몰려서 생긴 비정상적인 물질이다. 질병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반대로 담이 병을 일으키기도 한다. 환자들에게 이석증이 처음 발생했을 때 상황을 물어보면 대부분 신경 쓰는 일이 많거나 불면증에 시달린 직후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석증을 앓았다거나 앓고 있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 지켜야 할 것이 있다. 갑자기 자세를 바꾸거나 고개를 휙휙 돌리지 말아야 한다. 귀를 과도하게 후비거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이석증 환자들은 전정기관이 약해졌기 때문에 회전성 운동이나 과격한 운동, 그리고 빙글빙글 도는 놀이기구를 타는 것도 위험할 수가 있다. 요가나 운동을 할 때도 머리를 거꾸로 하는 자세는 피하는 것이 좋다. 이석증은 체력 싸움이다. 모든 질환이 그렇지만 특히 이석증은 잘 먹고 잘 쉬어야 한다. 어지럽다는 것은 내 몸이 힘들다는 것을 강하게 알리는 신호이다. 따라서 과로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피하며 몸을 아껴야 한다. 이명난청의 첫 번째 치료 가문은 불면치료이다. 수면 주기가 정상이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 호전 속도가 결정된다. 불면이 심한 환자는 어떤 좋은 약과 치료에도
병이 깊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잠이 부족하면 이명과 난청은 멈추지 않는다. 수면은 우리 삶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생명 활동이다. 그래서 때에 따라 먹는 것보다 잠이 건강에 더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한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감퇴할 뿐 아니라 육체적 기능도 저하된다. 수면 부족이나 불면증은 귀 건강에도 치명적이다. 만약 24시간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판단력은 흐려지고 청각신경노는 매우 과민해진다. 그리고 이틀 동안 잠을 자지 못하면 대부분 귀에서 삐 하는 소리를 듣게 된다. 수면장애가 이명에 치명적인 이유는 첫째, 뇌를 과민하게 만들어 이명을 더 잘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져서 이명 소리도 점점 크게 들린다. 이명 소리가 신경 쓰일수록 이명이 더 많이 느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둘째, 호르몬이나 신경 전달 물질에 문제가 생긴다. 수면 시에 뇌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은 인체의 수면과 각성의 리듬, 일상적인 계절적 생체 리듬을 조절하며 자연적인 수면을 유도한다. 또한 항산화 및 면역을 자극한다. 그런데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멜라토닌 분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면 장애로 이어진다. 그렇게 되면 생체 리듬 균형에 문제가 생기고 면역력도 떨어져 이명난청이 더 심해지고 전신에 악영향을 끼친다. 불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잠들기 힘들다고 표현하는 인면장애와 잠에서 자주 깨는 유지장애이다. 불면증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생활 속 관리법은 가장 먼저 수면 위생을 지키는 것이다. 수면 위생이란 잠을 자기 위한 생활 습관이다. 수면 위생의 가장 기본은 정해진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다. 건강한 수면 사이클을 만들기 위해서는 낮잠을 자지 않아야 한다. 또한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자기 직전에 운동을 하면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가 있다. 침실에서는 스마트폰, TV, 컴퓨터와 같은 전자기기 사용을 줄여야 한다. 공복 상태에서 자는 것도 중요하다. 카페인 음료와 음주를 피하고 적어도 잠자기 4시간 전에는 먹지 않아야 한다. 만약 수면 사이클이 쉽게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강제로 만드는 방법도 있다. 바로 수면 제한 요법이다. 수면 제한 요법은 불면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수면량을 채우겠다는 목적으로 침대에서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보내는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잠자리에 누워있는 시간을 최소화함으로써 불안을 줄이고 수면 욕구를 최대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수면 제한 요법은 졸릴 때까지 잠자리에 눕지 않는 것이다. 이때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독서나 명상을 하며 버티는 것이다. 그러나 수면 제한 요법을 했다고 해서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수면 사이클이 더 나빠진다. 몇 시에 잠들었는지 간에 기상시간은 지켜야 한다. 수면 제한 요법으로 정상적인 수면 욕구가 채워지면 수면 리듬이 개선된다. 스트레스가 이명을 일으키는 이유 중 하나는 상열감이다. 인체가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체온의 하원성이 무너지면서 열이 머리와 얼굴에 집중된다. 이때 열이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로 인해 청각기관의 압력이 높아지고 염증이 생겨 뇌의 세포에 손상을 가져온다. 따라서 머리로 뜨거운 열감이 치밀어 오르면 이명이 발생할 확률이 커진다.
불안을 포함한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자 강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명난청을 예방하고 치료 효과를 좋게 하려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명상 등의 심신안정요법을 생활화하고 스트레스 상황과 환경을 피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이명난청 환자들 중에는 교대 근무자들이 많이 있다. 과로와 불규칙적인 생활은 불면, 스트레스 못지않게 이명난청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그렇다고 직업을 바꾸기는 쉽지가 않다. 대신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시간을 지키고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휴식 시간과 운동 시간, 그리고 일정한 수면 시간을 정해놓고 실천해야 한다. 특히 수면 시간에 암막 커튼을 치고 소음 차단, 스마트폰 등 기기 사용을 멀리하는 등 수면 활동을 잘 관리한다면 이명난청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귀와 코는 기능적 구조적으로도 연결되어 있다. 비염 환자 중에 이명난청 이관장애 환자가 많이 있다. 이관의 한쪽 끝은 코와 연결되어 있는데 오랜 비염으로 코로 숨을 쉬지 못하고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이관의 점막이 손상이 된다. 이관이 열렸다 닫히는 일은 자율신경에 의해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데 이 동작이 느려지면 귀에 먹먹함 증상이 생긴다. 즉, 이관이 건강하지 않으면 이명과 난청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코 건강을 위해서 생활 환경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코는 고운 다습함을 좋아합니다. 코 점막을 항상 촉촉하게, 온도는 조금 높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내 온도는 20도에서 22도, 습도는 50에서 60%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습도를 맞출 때 가습기는 가열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습도에 맞춰 스스로 부무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제품도 좋습니다. 비염 환자는 먼지에 취약하므로 최소 하루에 한 번 이상 환기를 해줘야 합니다. 또한 미세먼지나 꽃가루가 많은 날은 공기청정기를 더욱 신경 써서 사용해야 합니다. 침구류, 카펫, 커튼, 인형 등 천 소재는 자주 세탁을 하고 먼지가 앉기 쉬운 가구나 책상 등도 자주 닦아줘야 합니다. 비염을 치료할 때 피해야 되는 5가지. 1. 술을 마시면 코 속 점막이 충혈되고 붓습니다. 술을 마신 날 코골이가 심해지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점막은 세포 하나가 10배에서 200배까지 부풀 수가 있습니다. 2. 담배. 담배 연기는 암 유발 물질로 코 점막과 호흡기 점막을 상하게 합니다. 3. 미세먼지. 미세먼지가 코 점막을 통과하면 호흡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열이나 바람, 히터의 뜨거운 열기나 에어컨 바람을 얼굴로 직접 쐬지 않아야 합니다. 5. 당뇨 함량이 높거나 인스턴트 식품은 몸에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또 이런 음식들은 위장에도 자극을 주어 점막을 예민하게 만들고 소화의 에너지를 더 소모하며 인체 회복력을 저하시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